인슐린 기능이 잘 조절할 때 또 필요한 이 보조적인 미네랄들이 있는데요. 인슐린이 세포에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인슐린 열쇠가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같이 만나서 열쇠 자물쇠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열쇠 자물쇠가 딱 붙었다가 다시 떼서 인슐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자물쇠에서 잘 못 되게 하는 게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슐린 열쇠 자물쇠 딱 붙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아연이 부족한 분들은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자꾸 뱃살이 늘어나고 대사가 안 되죠? 그러면 아연이 많이 부족한 분 아연을 좀 드시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마그네슘도 이런 인슐린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크롬 아연, 마그네슘, 크롬이 요 인슐린의 대표적인 또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타민 D도 우리가 뼈만 생각하는데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또 심하면 염증에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암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걸 차단할 수 있고 체내 비타민 농도가 높으신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물론 탄수화물 적게 먹는 그런 식습관도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는 쪽이 아연 프로글루카몬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 헬스팩에도 보니까 크롬하고 아연, 마그네슘이 같이 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비타민 D 또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같이 있는 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드시면 인슐린 기능을 잘 컨트롤하면서 건강한 몸 또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국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은 내 인슐린 망가졌던 게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좀 쉬면서 췌장도 과부하 걸린 게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고 결국 지방분해 스위치가 켜지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왜 간헐적 단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굶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단식하거나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16대 8. 16시간 좀 단식을 하고 8시간 안에 먹으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기능이 좋아져서 먹는 건 안 줄였는데 시간만 바꿨더니 원장님 저 살이 빠졌어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인슐린 기능 개선되면서 지방분해 스위치가 켜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려면 일반 식사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또 직장인들이 그게 잘 안 되면 여기 보니까 이제 식사 대용품도 저도 권하기도 하는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식사는 아침 점심 두 끼를 하고 저녁에 자꾸 집에 와서 늦게 먹게 된다. 그러면 그러고 바로 자니까 공복이 길어지지 못하니까 뭐 직장에서건 본인 간편하게 저렇게 한 끼 식사 대용식 조금 더 다이어트 집중적으로 할 때 뭐 두 끼 식사 대용식 해서 한 끼가 저게 보니까 235kcal 담아내고 비타민 미네랄 같이 있어서 제가 보통 초반에 초고도 비만이나 너무 요요가 많이 왔던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일주 정도 초저열량 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몸을 좀 정화작용을 하는데 그게 초저열량 식사가 800kcal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인데 저거 아마 3번이 그 정도 칼로리에 비타민 미네랄을 잘 맞춰져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단백질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백질과 마지막에 근육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항노화 식단이라는 건 결국 보시면 고기, 생선, 뭐 여기 저 계란도 있고 두부가 빠졌는데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결국 항노화 식단인데요. 단백질 다이어트 원리는 의학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단백질은 그냥 내가 뭐 근육 만들려고 뭐 내지는 그냥 한 끼 탄수화물 줄이려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 근거에 단백질 뭐 식사도 그렇고 파우더를 활용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단백질이 들어가면 포만감도 생기지만 얘가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해줘요. 아까 인슐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지방 분해가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고 결국 몸에서 염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단백질만 잘 챙겨 먹어도 염증 조절이 되고 당독소가 해독이 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에서 단백질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논문들을 좀 어려운 내용을 그나마도 좀 쉽게 몇 개를 정리했는데 요거를 이제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단백질 파우더가 내가 그냥 근육만 만들려고 먹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단백질은 요 체중 조절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켜요. 이 단백질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식욕 조절이 되는데 그게 이 배고픈 호르몬인 그레닌 수치를 낮춰주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이라 했는데 단백질 파우더만 먹었을 뿐인데 단백질 식품만 더 먹었을 뿐인데 식욕이 조절되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어서 에너지 원장님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저 칼로리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할 때 에너지를 써요. 근데 에너지를 쓸 때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에너지를 시켜서 고단백질 섭취하는 게 하루에 80에서 100칼로리를 더 연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서 뺄 게 아니라 단백질을 더 챙겨 먹으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안에 우리가 음식이 들어갈 때 몸에서 어떤 통행료를 내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보면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칼로리 한 20% 30%더 많이 연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식사할 때 단백질 더 드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살 안 빠지면 단백질 챙겨 드세요 하는 게 먹을수록 내 몸에서 더 많은 칼로리 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은 배고픔과 식욕도 줄이지만 우리가 결국 체중 조절에서 제일 또 걱정되는 게 요 감량된 체중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유유가 안 오게 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유유를 막아주는 게 결국 단백질을 섭취해서 내 기초대사를 떨어뜨리지 않고 근육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면 단백질은 근육 소실과 대사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터도 중요하지만 내 목표 체중의 뭐 10%, 뭐 많게는 15% 빠지고 나면 유지를 할 수 있게 반드시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대사율을 높여서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사실 뭐 포만감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저런 식욕 조절 호르몬도 조절하고 기초 대사량도 조절하고 근육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정말 다이어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칼로리 제한엔 또 내가 배고프지 않다 이런 게 결국 단백질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을 유지하면 이전보다 적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많이 안 고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나는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뿐인데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근육량도 운동을 물론 해야 되지만 운동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도 내 근육량이 늘어있는 걸 인바디에서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음식만 줄이고 막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요요가 잘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 너무 적은 양의 단백질 섭취는 요 현상의 위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칼로리 제한할 때 단백질 늘리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뭐 1kg당 0.8에서 1.0g 단백질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요 정도만 먹어도 단백질이 뭐 내가 60kg다 그러면 뭐 보통 0.8에서 1이면은 뭐 저렇게 50에서 한 60g 정도인데 요 정도만 해도 체중 유지하고 체지방 감소에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내가 조금 더 요요를 예방하고 나는 기초 대사량도 많이 떨어지고 나 되게 요요가 자주 왔던 몸이다. 이런 분들은 칼로리는 제한하지만 고함량 단백질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무게다 1.2g 단백질인데 그럼 60kg 분들이 한 60에서 72g인데 저게 어느 정도 먹는 거냐? 우유로 말하면 하루에 12팩을 먹어야 되고 200cc 우유를 그리고 달걀로 먹으면 그것도 하루에 막 10알씩 먹어야 되고요. 닭가슴살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 100g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하루에 300g씩 먹어야지 하루에 저렇게 내 원하는 60에서 72g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소화도 안 되고 그 정도 양을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식사에서 단백질 뭐 일주일에 뭐 두 끼, 뭐 일주일에 2번, 뭐 2끼 이상씩 생선, 고기, 달걀, 두부 먹지만 단백질 파우더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가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유청 단백질로 된 것도 있고 소위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가 영양소를 많이 갖춘 건 저 이제 유청 단백질인데 또 여자들 뭐 저도 53세지만 갱년기 여자들은 콩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대두에 있는 이사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년의 여성분들 또 여자분들은 뭐 소위 대두하고 웨이하고 좀 반반 섞어서 50-50 드시는 것도 좋고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일에 섭취할 때 이제 10g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루에 뭐 한 60g 섭취하려면 저거랑 내가 먹는 식품 고기, 뭐 생선, 해산물, 두부, 계란 같이 드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웨이 프로틴은 보니까 유청 단백 농축에 100%나 함유가 돼 있네요. 고단백 저지방이고 또 소이 프로틴은 분리 대두 단백이 96.43% 함유돼서 고단백이지만 순수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 식이 논문은 너무 많은데 이 좋은 그래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란 그래프가 고단백 식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빨간 거는 일반 단백질 식사인데 칼로리는 똑같다 그래도 단백질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식탐을 저렇게 줄여줘요. 음식에 대해서 왜 나도 모르게 자꾸 배는 부른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분들 있죠. 단백질량 늘려보세요. 그거 일주일만 지나도 정말 식욕 조절제 안 먹어도 될 만큼 식탐이 줄어들고 또 늦은 밤에 야식을 막 먹고 싶은 분들 있죠. 고단백 식사라면 저렇게 야식 욕구도 일반 식사보다 많이 줄인다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많이 걱정을 하세요. 원장님 저 단백질 파우더 먹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뭐 콩팥 망가진다 그러고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실 장기간의 고단백 식이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그 안에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서 이 아미노기가 좀 떨어져 나가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데 이 암모니아를 빨리빨리 이거 이제 암모니아 우리가 독소라 그러죠. 그래서 배출하려고 막 요소가 요 신장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우리 콩팥이 압력이 좀 많아지고 여과가 들어 부담이 생겨요. 근데 신장 손상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은 요게 이제 꾸준히 먹다 보면 정상적인 적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신장이 좀 크기와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정상 콩팥 기능이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문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요거죠. 이제 불연성의 신장 손상. 우리가 콩팥이 조금 내가 안 좋아 불연성이라는 건 뭐 증상은 없는데 피 검사나 소변 검사하니까 단백뇨가 있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너무 또 고단백식이라면은 그 아미노산을 산성하려고 혈압도 올라가고 조금 콩팥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요. 그럼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바디빌더 분들 뭐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단백질 파우더 많이 먹는데 요 분들이 단위 체중당 2.8g 미만으로 먹으면 단백질 섭취가 뭐 크게 콩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 파우더 일반 섭취량은 뭐 2.8 미만이 아니라 한 1.0에서 1.2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저기 제대로 된 아까 말한 대로 뭐 웨이, 유청 단백질, 뭐 대두 단백질 제대로 된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단백질은 우리 몸에 또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고 근육이 우리가 왜 나이 들면 연금 보험 같이 요즘 근육 보험 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육과 다이어트 관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근육은요.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잘 안 먹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데 당뇨 진단됐어요 이러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다리가 가늘고 근육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육은 인슐린에 의해서 흡수된 이 포도당을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만드는 기관이라 사실 아까 제가 장내 이 미생물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뇌나 콩팥처럼 기관인데 근육도 이제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근육은 잘 지켜줘야지. 우리가 왜 뭐 위 관리 잘하잖아요. 뭐 내시경도 하고 또 마찬가지 간도 관리 잘하는 것만큼 근육도 하나의 장기로 기관으로 보고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량의 감소는요. 내가 그냥 다리가 가늘어져서 이게 아니라 신체 활동 감소뿐만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근육이 찔면은 우리가 정말 인슐린이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요 인슐린이 망가뜨려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중요성이 너무 많아져서 2016년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어디에서? WHO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럼 근육은 뭐 나이 들어서 뭐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근육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력의 감소가 30대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은 30%, 80세 이상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우리가 노령에서 물론 체중뿐만이 아니라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30대부터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 근육을 잘 챙기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우리가 10대, 20대 다리 지금 허벅지 다리를 본 건데 다리가 가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저 안에서 10대, 30대, 40대, 50대, 70대 보면 똑같지만 근육이 저 까만 거고 하얀 게 저 지방인데 결국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옛날보다 뭐 탱탱하고 탄력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이 많아지니까 뭔가 좀 흐물흐물한 것도 있지만 결국 지방이 많아지면 저렇게 심장병, 비만, 당뇨, 뭐 치매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에 근육을 조금 더 늘리면서 지방을 없애고 결국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또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저 근육을 정상화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떨어지는 게 2016년도에 우리가 질병이라고 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근육 소실에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생활습관 보면 과음하시는 분들. 저거 근육 단백질 합성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단백질 섭취 부족한 분들. 저는 고기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위산이 또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소화 안 돼요. 그래서 30대, 40대 이후에 고기 또 끊는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저렇게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칼로리 섭취하는 게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근육의 질이 감소가 되고 또 비타민 D는 여러분들 뼈 건강만 생각하는데 근육 세포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꼭꼭 챙겨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민 D는 제가 비타민 중에 비타민 이상의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사들은 비타민 D를 호르몬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가지 역할이 아니라 비타민 D가 여러 가지 세포에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같이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지금 보니까 이 제품은 이제 1200 IU 비타민 D를 하루에 함정하는데 요즘은 비타민 D 사람들이 피검사에서 상태에 따라서 1200이 아니라 2400 너무 부족한 분들은 한 3000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비타민 D가 적정한지 한번 체크해보고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비타민 D가 면역력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면역력, 내 장내 우리가 유익균, 장내 건강도 중요하고 비타민 D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요게 지금 보니까 골다공증도 발생,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이제 꾸준히 먹으려면은 목넘김도 쉬워야 되는데 작은 사이즈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결국 원료는 프로틴이라 그랬죠. 아까도 다이어트 때도 설명했지만 단백질은 물론 식사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고기 싫으면 해산물,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 생선, 두부, 계란, 콩으로 된 거 두유 이런 거 꼭꼭 섭취하셔야 되고 그거 갖고도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파우더도 같이 드시면 근육을 조금 더 늘리면서 우리가 좀 8, 90세까지 쌩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백질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정말 요요가 생기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건데요. 다이어트 할 때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요요가 자주 온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살도 잘 안 빠지지만 여러 가지가 망가져 있는데 잘못된 다이어트 무조건 굶고 비타민 미네랄 신경 안 쓰고 내 장내 환경 신경 안 쓰고 굶다 보면 65kg가 10kg 빠졌고 55kg로 됐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금방 시작은 65였는데 70이 되고 또 70에서 10kg 빼서 2차 다이어트 60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쪄서 80이 되고 65로 해서 다이어트 한 5번 하니까 저한테 85kg로 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원장님 저 다이어트 안 할 거랬어요. 다이어트 5번 했더니 이제는 정말 80kg대로 안 빠져요.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백질, 근육량 유지하고 기초대사량 유지하고 몸 안에서 식탐 조절하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저도 단백질 많이 얘기 드리고 파우더도 처방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영양제 꼭꼭 챙겨가면서 우리가 파우더를 드셔야 되고 특히 내가 목표 체중 다 도달했다. 이제 내 맘대로 먹어야지가 아니라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던 단백질 파우더를 한 끼만 먹고 일반식으로 먹는다든가 또 여기에 코큐텐, 비타민 B군 보완하고 말씀드린 대로 장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사용해서 요요가 없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남들보다 좀 쌩쌩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여기 28회 어드밴스 프로그램에 이 모든 게 고루 갖춰져 있고 늘 또 제가 강조하는 그 5S 잘 eat well도 중요하지만 eat sleep도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stay active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플라워 푸드 주신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또 운동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마련된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저도 사실 많은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봤지만 식욕 억제제는 도움이 정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 처방하지 식욕 억제제를 먹다 보면 결국 뇌를 갖다가 식욕 억제를 그냥 무리하게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약 먹다 끊으면 막 폭식하죠. 중앙의 센터만 이걸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다가 물속에 이렇게 가서 숨을 안 쉬면 탁 나왔을 때 다시 막 더 많이 숨을 쉬고 거푸거푸 하는 것처럼 식욕 억제제 약물을 통한 다이어트는요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걸 끊으면 더 식욕이 리바운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는 단백질 파우더, 비타민, 미네랄 또 내 몸의 장내 세균을 잘 균형을 맞추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국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항노화의 기본은 적정 체중이고 그 안에는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인슐린 호르몬 중요하죠. 요 민감도를 높이는 다이어트, 아까 이제 민감도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도움된다 그랬고 혈당, 탄수화물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밥심으로 사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대사가 잘 되게 비타민 B군, 코큐텐 에너지 대사에 잘 활용해 보시고 근육 살리는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틈틈이 하시고 헬스장만 가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집에서 홈트뿐만이 아니라 층계 계단 5개 이상 걷는
걷는 거. 저도 보통 화장실 갈 때 밑에 층에 내려가거나 주차장에서 저희 근무하는데 5층까지 무조건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근육을 살리는 다이어트 여기에다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장내 세균총. 내 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야지 비만세균뿐만이 아니라 살이 안 찌는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항노화라는 게 별게 아니죠. 내가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오늘보다 더 젊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쌩쌩하고 활기찬 그런 또 뭐 앞으로의 그런 그 항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